당신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선뜻 답하지 못했다면, 혹은 답할 수 있지만 그 답이 공허하게 느껴진다면, 당신은 지금 중요한 지점에 서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매일이 비슷합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 않고, 오늘과 내일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늘 해왔던 해야 할 일들을 합니다. 누군가는 아침에 일어나 가족을 챙기고, 누군가는 혼자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해온 일을 계속하고, 누군가는 새로운 일을 찾아 헤맵니다. 누군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누군가는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보냅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반복입니다. 같은 루틴, 같은 고민, 같은 책임, 같은 관계. 그리고 그 반복 속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대체 왜 이러고 있는 거지? 이 질문은 갑자기 찾아옵니다. 특별히 나쁜 일이 있어서도 아니고, 무언가 잘못되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게 평소처럼 흘러가는 순간에 더 강렬하게 찾아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운전을 하다가,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워서 혼자 걷다가. 이게 다인가? 당신은 많은 것을 해왔습니다. 젊었을 때는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좋은 곳에 들어가는 것, 경력을 쌓는 것, 가정을 꾸리는 것, 안정을 찾는 것. 무엇이 됐든 당신에게는 향해야 할 방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해냈습니다. 어떤 분은 커리어를 쌓았습니다.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이제는 경험이 쌓였고, 노하우가 생겼고, 사람들이 당신을 찾습니다. 어떤 분은 가족을 지켜왔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집을 꾸리고, 관계를 유지하며 당신만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자유를 선택했습니다. 조직에 얽매이지 않고 당신만의 방식으로, 당신만의 속도로 살아왔습니다. 어떤 분은 변화 속에 있습니다. 한 단계가 끝나고 새로운 단계를 준비하며 인생의 전환점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당신들은 모두 해냈습니다. 목표했던 것들을 이뤘고, 해야 할 일들을 했고, 책임져야 할 것들을 책임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룬 것은 많은데 채워지지 않습니다. 해야 할 일을 다 했는데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정작 당신은 공허합니다. 뭔가 잘못된 걸까? 아닙니다. 당신은 잘못된 게 없습니다. 실패한 것도 아니고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살아왔고, 충분히 잃었고, 이제 비로소 멈춰 설 여유가 생긴 겁니다. 젊었을 때는 달리느라 바빴습니다. 뒤돌아볼 틈이 없었습니다. 왜? 라고 물을 시간도 없었고, 물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목표가 분명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당신은 이제 알아버렸습니다. 목표를 이뤄도 다음 목표가 나타난다는 것을, 성취해도 권태가 찾아온다는 것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멈춥니다. 세상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더 배워라. 더 벌어라. 더 건강해져라. 더 의미 있는 일을 해라. 멈추면 뒤처진다. 하지만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더 빨리 달리는 게 아니라 왜 달리고 있는지를 묻는 것이라는 걸.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은 의지의 맹목적인 추구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지만
그것을 얻는 순간 권태가 찾아온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이 공허함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각성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맹목적으로 달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멈춰 서서 묻습니다. 나는 대체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아왔는가? 그리고 그 멈춤 속에서 진짜 질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평생 의미를 찾으며 살아갑니다. 이 일은 의미 있는 일인가? 이 관계는 의미 있는 관계인가? 내가 하는 선택은 의미 있는 선택인가? 내 인생은 의미 있는 인생인가? 그리고 의미를 찾지 못하면 불안해합니다. 마치 의미가 없는 삶은 살 가치가 없는 것처럼.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냉정하게 묻습니다. 의미란 무엇인가? 누가 그것을 부여하는가? 우리가 찾는 의미는 대부분 외부에서 주어진 것들입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의미를 정해줬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 성실해야 한다. 학창 시절에는 학교가 의미를 정해줬습니다.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한다.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 사회에 나오면 세상이 의미를 정해줍니다. 성공해야 한다. 돈을 벌어야 한다. 인정받아야 한다. 결혼해야 한다. 아이를 낳아야 한다. 나이가 들면 또 다른 의미가 주어집니다. 건강해야 한다. 자녀를 잘 키워야 한다.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한다. 우리는 이 의미들을 내 것인 양 받아들이고 그것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뤘을 때 비로소 행복할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목표를 이루는 순간 잠깐의 만족감이 옵니다. 드디어 해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며칠, 길어야 몇 주가 지나면 그 만족감은 사라지고 다시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새로운 목표가 생깁니다. 이젠 이걸 이뤄야 해. 다시 달립니다. 다시 이룹니다. 다시 공허해집니다. 다시 새로운 목표를 세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의지의 수레바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계속 굴러갑니다. 욕망, 추구, 성취, 권태, 새로운 욕망. 이 사이클은 끝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이클이 즐겁습니다. 목표를 향해 달릴 때는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고, 이뤘을 때는 성취감이 들고,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사이클을 10년, 20년, 30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나는 계속 달리고 있는데 도착지는 없구나. 그리고 지칩니다. 육체적으로도 지치지만 더 깊게는 정신적으로 지칩니다. 나는 대체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평생 쫓아온 의미는 사실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사회가 원하는 것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바라던 것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을 했습니다. 심지어 과거에 당신이 목표했던 것도 잃었습니다. 그런데 왜 공허할까요? 외부에서 주어진 의미는 결코 내면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사는 삶은 결국 다른 사람의 삶이지 당신의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50대, 60대 혹은 그 이상입니다. 충분히 살아봤습니다. 충분히 해봤습니다. 충분히 잃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게 됐습니다. 외부의 의미로는 나를 채울 수 없다. 어떤 분들은 이 깨달음 앞에서 절망합니다. 그럼 대체 뭘 해야 하지? 이제까지 살아온 게 다 의미 없는 건가?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무의미함, 그것이야말로 중요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이상 외부의 의미에 속지 않게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은 이제 외부에서 주어진 답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제 당신 자신의 질문을 할 준비가 된 겁니다. 나는 진짜로 무엇을 원하는가? 나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 질문들은 쉽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주어진 답을 따르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피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너무 많이 봐버렸으니까요. 외부의 의미가 환상이라는 것을. 이제 비로소 당신은 당신만의 의미를 찾아야 하는 지점에 서 있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의지는 맹목적이다. 그것은 이유를 묻지 않고 그저 원한다. 그가 말한 의지. 바로 그 욕망에 우리는 평생 이끌려 살아왔습니다. 이것을 해야 해. 저것을 이뤄야 해.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해. 멈추면 안 돼. 욕망은 강력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고, 목표를 향해 달리게 만들고, 포기하지 않게 만듭니다. 젊은 시절에는 욕망이 우리를 움직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려면 강하게 원하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경험도 없고, 자원도 없고, 기반도 없을 때 욕망만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망을 신뢰했습니다. 하고 싶으면 하는 거야. 원하면 이루는 거야. 욕망이 있으면 방법이 있어. 그리고 실제로 많은 것을 이뤘습니다. 욕망 덕분에. 하지만 욕망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욕망은 당신에게 쉴 틈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를 이루면 다음 것을 요구합니다. 잠시 멈추려고 하면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대로 괜찮은 걸까? 다른 사람들은 더 앞서가는데 나만 멈춰 있는 거 아닐까? 더 해야 하는 거 아닐까? 욕망은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항상 더 많은 것을, 더 높은 것을, 더 나은 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지칩니다. 나는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달려야 하는 거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의 답은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의지를 멈춰라. 멈춘다는 것은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멈춘다는 것은 맹목적으로 달리던 발걸음을 잠시 세우고 왜?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왜 나는 이것을 원하는가? 왜 나는 이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이것은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원하는 것인가? 나는 정말 이것을 원하는가? 아니면 단지 습관적으로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이 질문들 앞에서 비로소 진짜 생각이 시작됩니다. 생각하는 것은 욕망과 다릅니다. 욕망은 하고 싶다고 말하지만 생각은 왜? 라고 묻습니다. 욕망은 앞으로 나아가려 하지만 생각은 그 자리에 머뭅니다. 욕망은 답을 요구하지만 생각은 질문 속에 머뭅니다. 욕망은 빠르지만 생각은 느립니다. 욕망은 확신에 차 있지만 생각은 의심합니다. 욕망은 행동하지만 생각은 바라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무의미함은 의지가 잠시 멈춘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정지된 자리에서 당신은 비로소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진짜로 무엇을 원하는가? 내 삶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나는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이 질문들은 쉽게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쩌면 평생 답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이제 당신 자신의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외부에서 주어진 의미를 쫓는 게 아니라 당신 스스로 의미를 묻고 있다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뭘 해야 하지? 어떻게 해야 하지? 정답이 뭐지?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질문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답을 찾는 것보다 제대로 된 질문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의지로부터의 해방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맹목적으로 달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멈춰 서서 바라봅니다. 당신의 삶을, 당신의 선택을, 당신의 욕망을, 당신 자신을. 그리고 그 바라봄 속에서 삶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해야 할 것으로 가득했던 삶이 이제는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에는 이뤄야 할 목표로 보였던 것들이 이제는 그저 하나의 가능성으로 보입니다. 예전에는 의미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의미가 없어도 괜찮다고 느껴집니다. 여기서 모든 게 달라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외부의 기준으로 당신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기준으로 당신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바라봄 속에서 천천히 당신만의 답을 찾아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의미함을 두려워합니다. 내 삶이 무의미하다면 살 이유가 없는 거 아닌가? 의미가 없다면 뭘 하든 소용없는 거 아닌가? 무의미한 삶은 실패한 삶 아닌가?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의미를 강요합니다. 의미 있는 일을 하세요. 의미 있는 삶을 사세요.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드세요. 마치 의미가 없으면 존재 가치가 없는 것처럼.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의미가 없다는 것은 자유롭다는 뜻이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당신의 삶에 정해진 의미가 있다면 당신은 그 의미를 따라야 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이뤄야 하고 그것에 맞춰 살아야 하고 그것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가족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의미가 주어지면 당신은 가족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성공해야 한다는 의미가 주어지면 당신은 성공을 향해 달려야 합니다. 건강해야 한다는 의미가 주어지면 당신은 건강을 유지해야 합니다. 의미는 당신을 묶습니다. 당신은 그 의미에 맞춰 살아야 하고 그 의미를 이루지 못하면 실패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삶에 정해진 의미가 없다면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해야만 하는 것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무엇을 가치 있다고 여길 것인가? 이 자유는 때로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 혼자 책임져야 하니까요. 외부의 기준에 기대지 못하니까요. 사회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 자유는 당신을 진짜 당신으로 만듭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살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외부의 의미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삶을 삽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 살아가게 만드는 것은 희망이 아니라 습관일지도 모른다. 이 말은 처음에는 냉정하게 들립니다. 마치 우리가 그냥 관성에 의해 기계적으로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하지만 다르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희망이 없어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거창한 의미가 없어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원대한 목표가 없어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그저 매일 아침 일어나서
당신이 해온 일을 하고, 당신이 만나는 사람을 만나고,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 저녁에 쉬고, 다시 잠드는 것. 이 평범한 습관 속에서도 삶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으로 충분한지도 모릅니다. 50대, 60대, 혹은 그 이상의 나이가 되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거창한 것들은 대부분 환상이었다는 것을, 진짜 삶은 평범한 순간들 속에 있다는 것을. 아침에 마시는 커피 한 잔, 창밖을 보며 느끼는 바람, 오래된 친구와의 짧은 통화,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시간, 혼자만의 조용한 산책, 책장을 넘기는 순간, 잘 자란 화분을 보는 기쁨. 이런 작은 것들이 사실은 삶의 전부였다는 것을. 젊었을 때는 이런 것들이 하찮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걸로는 부족해. 더 큰 것을 이뤄야 해.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큰 것을 이뤄도 결국 돌아오는 곳은 이런 작은 순간들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작은 순간들이 의미가 없어도 괜찮다는 것을. 쇼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은 무언가를 얻는 데 있지 않다. 고통이 없는 상태에 있다. 우리는 평생 뭔가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더 많은 성취, 더 많은 인정, 더 많은 경험, 더 많은 의미.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진짜 평화는 무언가를 얻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 오히려 더 이상 무언가를 얻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는 데 있다는 것을.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 더 이상 이뤄야 할 것이 없는 것. 더 이상 의미를 찾지 않아도 되는 것. 그냥 있는 것. 그냥 살아가는 것. 그냥 숨 쉬는 것. 이것이 자유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의미를 찾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목표를 향해 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그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의미 없이도, 목적 없이도, 그냥. 그리고 그냥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물론 여전히 해야 할 일들은 있습니다. 책임도 있고, 관계도 있고, 현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예전에는 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했다면, 이제는 그냥 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예전에는 이것이 의미 있는가? 를 고민했다면, 이제는 의미가 없어도 괜찮다고 받아들입니다. 예전에는 더 잘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다면, 이제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평화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의미함 속에서 발견하는 자유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무의미함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입니다. 외부에서 주어진 의미에 휘둘리던 삶이 끝나고 당신 자신의 사유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이제 당신은 물을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질문들의 답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답을 찾는 것보다 질문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그 질문 속에서 당신은 천천히 당신만의 길을 찾아갈 겁니다. 어떤 분은 다시 일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으로. 어떤 분은 관계에 더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대가 아니라 진심으로. 어떤 분은 새로운 것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성과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어떤 분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죄책감이 아니라 평화로. 무엇을 선택하든 이제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외부의 의미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의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삶은 고통이다. 하지만 그 고통을 바라볼 수 있는 자는 자유롭다. 당신은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당신의 고통을,
당신의 공허함을, 당신의 무의미함을, 그리고 그 바라봄 속에서 당신은 이미 자유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달렸습니다. 목표를 향해, 의미를 향해, 성공을 향해.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멈춰섭니다.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당신만의 속도로, 당신만의 방식으로, 당신만의 길을 걸어갑니다. 답은 없어도 괜찮습니다. 의미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목표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질문하는 당신이, 바라보는 당신이, 걸어가는 당신이 이미 답이니까요.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은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를 따라오시며 어떤 생각이 마음에 머물렀는지요. 말로 다 하지 못해도 좋고 짧은 문장이어도 괜찮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신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예상치 못한 위로와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소중한 분들과 나누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의 윤슬의 다음 여정을 응원해 주시면 이 이야기를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과 이렇게 마음으로 이어질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도 고요하고 평안한 시간 속에 작은 행복이 머무르기를 바랍니다.